나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었고 또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는 이유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지혜로운 노인은 인생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히 어떤 것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말로 바뀌는 인생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말을 줄이고 태도를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나는 많은 노년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다 살아봤다. 그건 내가 해봐서 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입에 붙습니다. 그 말들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감과 걱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 지혜로워 보이는 어른들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이끌려고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순간에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곁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가르침보다 안전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역할을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후배를 이끌어야 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세상에 조언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삶은 피곤해집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은 늘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말로 바꾸려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노인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오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이 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태도입니다. 그 태도란 늘 옳아야 하고 늘 이해받아야 하고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젊을 때는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이 요즘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더 큰 목소리로 서 있는 대신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선택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선택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고 관계의 온도를 지키고 말이 불필요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노인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왜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삶의 평안을 흔드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피하는 단 하나의 태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왜 더 자주 가르치고 싶어질까요?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권위 때문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겪어온 시간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늘 현재 속에서 쓰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즉각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중심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결정권을 갖지 않게 되면 사람은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바로 말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가르치고 싶어지고 설명하고 싶어지고 자신의 경험을 정답처럼 전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 마음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보다 앞설 때 생깁니다. 그 순간 조언은 배려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많은 노년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후배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로 시작한 조언이 어느 순간부터는 벽이 됩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그 말을 조언으로 듣지 않고 통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답답해지고 듣는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관계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과 공동체를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말이 늘어날수록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보다 편안한 존재를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경험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길이 하나의 길일 뿐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합니다. 이때부터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칭찬은 줄어들고 질문받는 일도 적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공백을 견디기 어려울 때 사람은 스스로 말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조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말의 자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나는 오래전 한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아니라 존재로 기억돼야 한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존재로 기억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곁에 있어도 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려는 욕망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멈춥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말을 줄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바로 평안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가르치려는 태도가 노년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입니다. 왜 어떤 어른들은 점점 고립되고 어떤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는지 그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피해야 할 태도를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치려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과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을 뿐이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말은 던지는 순간부터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는 말이 잦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미묘한 긴장이 쌓입니다. 상대는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잃었다고 느끼고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대화는 자연스레 방어가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다치고 대답은 짧아지며 만남의 빈도는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왜 요즘은 나를 피하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태도를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를 앞서 가르치려는 자세로 말하면은 부담이 되고 옆에 서서 함께 바라보는 자세로 말하면 위로가 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 차이를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말의 자리를 바꿉니다. 가르치려는 태도가 남기는 또 하나의 흔적은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생깁니다.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은 곧 억울함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이 문장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를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수록 말은 더 강해지고 강해진 말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존중받는 노인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지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기에 지금 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시행착오를 빼앗지 않았고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존중했습니다. 그 존중이 신뢰를 낳았고 신뢰가 쌓이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반대로 늘 답을 먼저 내놓는 어른에게는 질문이 줄어듭니다. 질문이 줄어들면 관계는 일방향이 되고 일방향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립감입니다. 이 고립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몸은 느려지고 만남은 줄어드는데 마음까지 다치면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오름을 지킬 것인가? 관계를 지킬 것인가? 지혜로운 노인은 이 질문 앞에서 관계를 선택합니다. 오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름을 앞세우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후반부를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존재의 온도는 또렷해집니다. 옆에 있어도 편안한 사람, 침묵 속에서도 신뢰가 흐르는 사람, 그런 어른 곁에서는 누구나 마음을 놓습니다. 그 마음의 여백에서 삶의 배움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가르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삼키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노년의 평안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노인들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그들은 가르치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태도를 조용히 피해갈 뿐입니다.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삶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첫째로 그들이 피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옳은 말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노인은 옳음이 늘 관계를 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려는 순간 한 박자 늦춥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짧은 문장은 패배가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는 말입니다.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앞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둘째로 피하는 것은 과거의 성취를 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말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문장은 의도와 달리 상대의 언어를 부정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으로 쓰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야기로 남기되 기준으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꺼낼 때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기억은 나누되 판단은 남기지 않습니다. 셋째로 피하는 것은 즉각적인 조언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말할 때 해결책부터 내놓는 습관은 상대의 마음을 건너뛰게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먼저 묻습니다. 지금은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로 말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락받은 조언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허락 없는 조언은 아무리 옳아도 벽이 됩니다. 넷째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현존입니다. 말로 이끄는 대신 곁에 머무는 선택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걷고 말이 없더라도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현존은 가르침보다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사람은 설명보다
분위기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침묵이 존중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 경계의 분명함입니다. 모든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부탁에 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이 판단이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말입니다. 인정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다툴수록 말은 무거워집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를 선택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서두르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관계를 지키는 방향으로 몸을 옮깁니다. 그렇게 할 때 말은 줄어들지만 신뢰는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선택들이 노년의 끝자락에서 어떤 얼굴로 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진짜 지혜로 기억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하는 힘, 바로 그 결말을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안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늘 긴장이 서려 있었고 어떤 얼굴에는 말없이도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양이나 경험의 깊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태도를 내려놓았는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평안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분주해집니다. 왜 그 말을 듣지 않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나의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은 하루를 소모시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 소모를 피합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설득과 증명에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야 배우고 어떤 이는 부딪혀야 깨닫습니다.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은 조용히 옆에 섭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서, 그러나 앞서 끌어당기지 않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도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 그 신뢰 속에서 비로소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가르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나는 이 지혜가 노년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기대가 낮아질수록 실망도 줄어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이 쉼이 쌓이면 삶의 끝자락은 고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타인의 삶을 믿는 태도이고 스스로의 삶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안심이 됩니다. 삶의 후반부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정답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을 허락하십시오. 가르치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오히려 그때 사람들은 다시 곁으로 옵니다. 그것이 내가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조용하지만 확실한 지혜입니다.